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 칼날의 염주 랭옥 표주로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랭곡 교조로는 무한열차 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최고의 인기 캐릭이 되었지만 일찍 전사하는 바람에 귀칼 팬들에게 아쉬움을 줬었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종타쿠가 교조로 몸에 빙의되어 전개를 이끌어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다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보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를 시청하고 있던 종타쿠, 와 진짜 작화 개쩐다, 역시 무한열차는 지리네 라면서 감탄하다가 마지막 장면의 교조를 보며 또다시 뭉클해져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말았죠. 종타쿠는 도대체 이렇게 멋진 캐릭터를 왜 이렇게 일찍 죽이는 거냐며 사실상 탄지로 말고 쿄조로로 주인공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획할 작가였으면 쿄조로 캐릭터를 제대로 잘 살려서 끝까지 데려갔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며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으아 너무 뜨겁다 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옆에서 어머 국이 너무 뜨거웠니? 조금 식혀 먹거라 라고 했고, 종타쿠는 당신 누구? 어디서 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랭고쿠 신주로가 너 이 녀석 밥상머리에서 무슨 농담을 하는 거냐, 얼른 먹고 검술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죠. 종타쿠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로 다가갔고, 거울에 비친 얼굴이 쿄조로라는 거 알아? 어우 이번에는 쿄조로가 되어버렸네?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신주로가 이제 검술을 알려주겠다며 쿄조로를 불렀고, 종타쿠는 이왕 쿄조로가 되었으니 완전 먼친 캐릭터로 거듭나볼까? 라며 큰 포부를 품었죠. 확실히 쿄조로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쿄조로의 몸에 빙의된 종타쿠는 왠지 모르게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듯 했고, 평소엔 느긋한 성격인 종타쿠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싶은 중독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주로에게 검술을 지도받던 종타쿠, 아직은 신주로가 멘탈이 무너지기 전이라는 걸 알았고, 꽤나 다정한 모습하고도 열정적으로 검술을 알려주는 모습에 오 신주로 이럴 때는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었네 라는 생각을 했죠. 신주로는 쿄조로의 신체 능력이 확실히 다른 또래들에 비해 훌륭하며 검술에 대한 소질도 남다르다며 아내인 루카에게 자랑식으로 말했는데, 루카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함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쿄조로를 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에게 강한 이가 가져야 할 덕목, 약한 이를 구하는 것은 강하게 태어난 이의 책무예요. 책임을 가지고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어머니, 자신의 생각을 자식에게 무작정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보단 삶의 다양한 지표를 열어주고 경험하게 도와준 것이 책무이지요. 인간이란 몸이 강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전부 튼튼할 순 없고, 몸이 약하다고 해도 마음은 강한 자도 얼마든지 있어. 신체력이 뛰어난 자가 몸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서양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몸으로 힘을 함부로 쓰지 않겠지만 저는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죠. 루카는 이 어린 쿄조로가 이 정도까지 생각이 깊은 아이로 자랐다는 것에 엄청난 감탄을 했고, 쿄조로의 말을 들어보니 분명 일리가 있었기에 그래 라고 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를 안아주며 사실 이 어미는 앞으로 오래 못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강하고 똑똑한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고, 종타쿠는 인간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는 법,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라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엄하게 말했죠. 그의 루카는 신주로에게 쿄조로가 갑자기 애늙은이처럼 되어버렸다며 걱정을 했고, 신주로는 원래 쿄조로 녀석이 조금 별난 구석이 있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루카는 얼마 가지 않아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신주로는 크게 상심하며 임무에 나갔다 들어오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검술을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쿄조로를 먼치킨으로 만들 수 없었기에 신주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또 술을 퍼마시고 있는 신주로에게 다가가 아버님 제게 화염의 호흡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신주로는 그런 호흡을 배워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이야 네 녀석의 재능이 다른 이들보다 나아 보일지라도 끝내 화염의 호흡으로는 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원래 쿄조라면 이런 말을 듣고 묵묵히 홀로 독학을 했었을 테지만, 종타쿠는 신주로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에 아버님
혹시 옛 문건에 쓰여있던 해외호흡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신주로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 해외호흡이라는 것은 그저 전설에 불과한 것,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풀려진 것일 뿐이라고 했죠. 설마 아버지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여러 인물들의 탄생설화 같은 것을 전부 믿으신 거냐고. 그런 것처럼 호흡의 검술에 고귀함을 부여하기 위해 태초의 검사들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써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종타쿠는 그럼 왜 어째서 그 강력한 해호흡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냐고 수백 년 전에 쓰여있던 그 기록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더군다나 아버지도 알다시피 화염의 호흡도 대가 지나가면서 더욱 체계화가 되고 발전해 나가지 않았냐고. 태초에 화염의 호흡 검사와 지금의 아버지와 맞붙게 된다면 필시 아버지의 승리일 거라며, 아버지는 지금 귀살대에서도 가장 강한 실력을 지닌 베테랑주가 아니냐고 좀 더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신주로는 그 말에 듣다 보니 그럴듯했고, 자신이 루카를 이룬 후 멘탈이 약해져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을 옛 문헌에 자존감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했죠. 신주로는 역시 너는 루카가 했던 말처럼 보통 아이가 가질 만한 통찰력이 아니구나. 너야말로 염주 가문에서 태어난 최고의 재능. 이 아비가 최선을 다해 너를 최강의 존재로 만들어주마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씩 웃으며 여기까지 무난하구나 라고 하며 당대 최강의 검사 신주로에게 매일매일 개인 과외를 받게 되었고, 화염의 호흡의 모든 형을 배우게 되었죠. 원작의 큐로는 혼자서 독학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기에 당연히 화염의 호흡의 정수만을 쏙쏙 과외받은 종타쿠가 원작의 큐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주로에 대한 마음 걱정도 없었던 종타쿠라 열정 가득한 큐로의 몸으로 열심히 검술을 갈고 닦아 어린 나이에도 사실상 주급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슬슬 실전을 나가보기 위해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역시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선별시험에서 단 한 차례 부상도 입지 않고 모든 혈기들을 압살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염주 신주로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랭고 가문의 천재가 드디어 귀살대에 입대했다며 아주 큰 전력이 된다며 기뻐했고, 종타쿠는 내 최애 큐조로를 이대로 완전한 먼치킨으로 만들겠어 라는 포부를 밝혔죠. 그 뒤 종타쿠는 큐조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 지금 시점은 기칼 원작이 시작되기 전의 시점, 기칼의 주인공인 탄지로가 무자네의 가족을 잃기 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혹시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살아있다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 카마도 가문을 찾기 시작한 종타쿠는 마침내 카마도 가문의 집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종타쿠는 산속에서 거대한 곰을 만나게 되었고, 오 탄지로 녀석 이런 곳에서 잘도 남아하면서 살았네 라며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슥 탄지로가 그 곰에게 다가갔고, 더 이상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곰은 인간 주제에 깝친다는 생각에 곧바로 공군 펀치를 날렸는데 탄지로는 순식간에 뛰어 낡은 도끼로 그 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확실히 탄지로의 전투력은 미쳤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고, 탄지로는 당신 처음 보는 이인데 이 산골까지 어쩐 일로 왔냐고 물었죠. 종타쿠는 바로 탄지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탄지로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냐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당신이 히노카미 카구라 해외호흡의 계승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며 나에게 그 동작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런 자신의 가문의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엄청나게 경계를 했지만, 종타쿠는 열정적으로 기살대와 더불어 해외호흡 검사인 요리이치의 이야기, 그리고 해외호흡이 어쩌다 카마도 가문이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줬고, 일단 말로는 귀살대의 문헌에 써져 있는 것을 봐서 알아냈다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가문의 비밀과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탄지로는 종타쿠에게 히노카미 카구라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쿄조로의 몸으로도 해호흡 동작은 체력적으로 꽤나 부담이 되는 상황. 하지만 이미 화염의 호흡으로 몸을 완성시켜 놓은 쿄조로는 곧장 하나하나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탄지로는 그런 쿄조를 보며 역시 귀할대 검사라서 그런지 일반인 나와는 다르게 배우는 속도가 엄청나다며, 사실 우리 가문은 평범한 숫쟁이 가문이라 이걸 배워도 소용이 없을 테고 아직 내 아이는 어려서 이 동작이 뭔지도 잘 모르니 당신처럼 필요한 사람 배우는 게 정답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해호흡을 배우게 된 종타쿠는 탄지로를 만난 이유 중 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내비친 세계를 배우기 위해 그에게 그에 대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랐고, 종타쿠는 예전에 당신이 그 공을 베어 죽일 때 다른 이들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며 혹시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능력이 아닌가 싶다며 애둘러 말했죠. 내비친 세계는 원작에서 그 후반에서 나오는 버프이기에 이걸 초반부터 깨우치게 된다면 확실히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란 종타쿠였습니다. 탄주로는 종타쿠에게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노하우를 열심히 알려주게 되었고, 종타쿠는 단번에 그게 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란 걸 알았죠. 그렇게 종타쿠는 모든 배움을 마치고 탄주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떠났고, 탄주로는 혈기란 존재와 싸우는 검사라니 참 기구한 삶을 사는 아이로구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 뒤 얼마 안 있어서 수명이 다해 죽게 되었고, 그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장이 어느 시점에 탄주로 집을 습격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무장과 만나게 되면 안 되는 상황. 안타깝지만 탄주로의 가족들이 참변을 당하고 네즈코가 혈기화되어야만 원작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탄주로가 귀살대원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며 내비치는 세계 해외호흡을 몸에 익혔고, 그 압도적인 실력에 어느덧 염주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는 귀할대원이 된 후 네이코와 함께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지만 무장이 근처의 인간을 혈기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탄지로는 무장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탄지로는 타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타마의 아지트에 들어가 네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무장이 보낸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타마의 아이트를 습격했고, 탄지로는 자신이 배운 물의 호흡으로 스사마루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스사마루는 야하바의 혈기술로 공의 궤도를 바꾸며 탄지로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으악 하는 메마디 비명과 함께 스사마루의 공이 일직선으로 던져졌죠. 스사마루는 왜 내 공을 조정하지 않는 거야? 라며 야하바 쪽을 봤는데, 야하바는 이미 쿄로에 의해 목이 베인 상황. 스사마루는 네 녀석은 뭐냐며 색실공을 쿄로에게 힘껏 던졌고, 쿄로는 하야메 오르시안에 여유롭게 그 색실공을 베어버린 후 눈 깜짝할 사이에 스사마루의 앞까지 다가갔고 그대로 그녀의 목을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는 쿄로의 등장을 보고 같은 귀살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동료라는 것을 알았지만, 타마요는 저 정도의 움직임은 필시주, 혈기인 자신들도 이 남자에게 살해당할 거란 생각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죠. 쿄로가 타마요 쪽을 보자 유시로가 앞을 막아서며 절대로 타마요님을 해치게 할 순 없다 라고 소리쳤지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고, 타마요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타마요와 유시로에게 타마요 걱정하지마, 난 너를 죽이러 온 게 아니니까 이라고 했고, 타마요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고 묻자 종타쿠는 얘기하기에는 좀 긴데 너 예전 해외 검사 요리치를 만난 적이 있지? 그가 쓴 일기에서 봤어. 당신은 부장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부장을 죽이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혈기잖아. 다른 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의 과거까지 알고 있는 귀할대원 처음 만났기에 당황했지만 요리치의 일기에 쓰여져 있었다면 뭐 알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가 자신에게 적의가 없어 보였기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죠. 종타쿠는 그 뒤 자신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탄지로와 네이코에 만나서 반갑다고, 나는 염주 랭국표주로 역대 최강의 화염의 업주 염주이자 귀할대 최강의 검사가 될 예정인 남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탄지로는 일단 악수를 받긴 했지만 혈기화되어 있는 네이코를 보고 저기 제 동생이에요 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래 네 동생이 혈기화된 건 참 유감이다. 하지만 나중에 꼭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지금은 다른 귀살대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 사람 엄청난 긍정 에너지가 있다 라며 감탄했고, 쿄로는 타마요에게 자신이 12개월의 피를 모아올 테니 어떤 종류의 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타마요는 당연히 해드리겠다며 미소를 지었죠. 종타쿠는 탄지로에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라며 그 자리를 떠나 랭코쿠 가문의 검설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칼로지 미치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로써 주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며 이게 다 쿄이로 사원님 덕분이라고 감사했죠. 종타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잘됐다 미치리, 이제부터는 같은 동등한 입장의 검사가 되었으니 사범님 말고 오빠라고 부르거라
라고 말했고 미치리는 그래도 되겠냐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종타쿠가 쿄조로의 몸에 들어왔을 때 목표로 설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로이 미치리. 원작에서는 미치리가 오바나이와 이어지긴 하지만 사실상 원래 쿄조로와 미치리가 교류가 많은 사이이며 성격적으로도 시원시원한 쿄조로 역시 미치리와 잘 어울리기도 했고 쿄조로가 주인공이 된다면 당연히 히로인으로 미치리가 제격이기에 그녀를 집중 공략해보기로 생각했던 종타쿠였죠. 처음 미치리가 귀살대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랭고구 도장에 찾아왔을 때 아빠인 신주로가 이제 슬슬 자신의 염주의 자리도 아들에게 물려줬겠다.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살아갈까 싶어 미치리를 담당하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신조를 좋게 풀어주니까 일이 꼬일 뻔했다며 재빨리 뛰어와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치겠다고 눈에 불을 이글거리면서 말했고 신조로는 여자를 보고 아들의 눈이 이렇게 이글거리는 것은 처음 봤기에 호탕하게 그래 네가 한번 저 아이를 교육시켜봐라. 대신 검술 교육을 시키긴 해야 한다. 다른 것만 교육시키면 안 된다. 으하하하 라고 말한 뒤 물러갔죠. 미치리는 저게 무슨 말이죠? 여긴 검술을 배우는 곳이 아닌가요? 라며 어리둥절했고 종타쿠는 살짝 당황하며 검술을 배우는 곳이 맞다. 내가 널 뛰어난 검사로 만들어주마 라고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미치리의 기초 체력을 늘려주고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며 너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화염의 호흡보단 너만의 호흡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며 함께 새로운 동작들을 연구했고 차차 미치리의 유연성과 파괴력에 걸맞는 검술이 나오게 되었죠. 미치리는 너무 신기하다며 원래 이렇게 다른 검사들도 다 각자의 호흡이 있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네가 특별한 존재이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그 말에 더욱 기뻐하며 자신은 어릴 때부터 힘도 강하고 튼튼해서 남자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는데 귀할 때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다고 했죠. 종타쿠는 미치리에게 이제 새로운 호흡을 만들어 했으니 호흡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했고 미치리는 머리를 감싸며 이런 이름 짓는 건 너무 어려운데 라며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사랑의 호흡은 어떨까? 사랑 찾아 귀할 때 온 것도 그렇고 너랑 나랑 함께 만든 이라며 헛기침을 했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 좋네요. 그 이름 마음에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을 가지고 귀할 때 선별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훌륭한 실력으로 합격하게 되었죠. 그렇게 미치리와 쿄조로는 함께 자주 임무를 수행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뛰어난 두 검사의 실력으로 미치리 역시 많은 실적을 얻게 되며 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할 때 본부에서 나타공원산이라는 곳에 파견된 여러 검사들이 죽었고 아무래도 12개월의 혈기가 그곳에 있는 듯하니 주급의 검사가 지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의 지목대인은 충주 시노부와 수주 기우. 그런데 갑자기 쿄조로가 난입해 저와 미치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며 소리쳤고 우비아키 당주는 역시 염주는 오늘도 의욕이 넘치는구나 라며 시노부와 기우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쿄조로 씨가 가신다면 상관없어요. 저는 약이나 연구를 하죠 뭐 라고 했고 기우 역시 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기에 쿄조로와 미치리가 나타공산에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12개월의 혈기가 있다는데 저희끼리 괜찮겠죠? 라며 걱정했고 종타쿠는 걱정하지 말라며 주급의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는 굉장히 약체인 거미혈기들이라 우리만 가더라도 전부 쓸어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미치리와 종타쿠는 나눠져서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고 종타쿠는 탄지로가 루이에게 당하기 전에 어서 구해줘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미치리는 어디서 포효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아빠 거미혈기가 이노스케를 상대로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미치리는 그의 아빠 거미혈기를 막아섰고 이노스케는 여자 너로는 저 녀석을 이기지 못해. 저 녀석은 괴물이야 라고 부들거렸습니다. 아빠 거미혈기는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며 육중한 주먹을 휘둘렀는데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을 시원해 그대로 그 주먹을 맞받아쳤고 아빠 거미혈기의 팔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죠. 그뒤 곧바로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 번 더 공격을 했고 그대로 아빠 거미혈기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이 엄청나게 고전했던 혈기를 단번에 제압해버렸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나와 힘들게 해보자며 미치리에게 달려들었고 미치리는 야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며 이노스케를 엎어쳐 기절시킨 뒤 치안이야 라고 하며 도망갔죠. 한편 하요노 루이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산지로
위기의 상황에서 히노카미 카오를 시연해 루이의 목을 베는 됐지만 루이는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고 지쳐 쓰러진 탄지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쿄요로가 달려와 루이의 거미줄을 손쉽게 전부 날려버렸고 놀란 탄지로에게 잘 봐라 히노카미 카구라 헤어업은 이렇게 쓰는 거다 라고 헤어업을 시연 후 빠른 속도로 루이에게 뛰어갔죠. 루이는 방금 탄지로가 썼던 위험한 기술을 이자도 똑같이 쓴다는 것에 목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쿄요로의 칼날에 목이 베어버린 상태.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 그 자체였습니다. 탄지로는 쿄요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를 쓰자 어떻게 당신이 이 검수를? 이라고 했고 종타쿠의 속으로 훗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라며 뿌듯했죠. 그때 뒤늦게 달려온 미츠리가 네이코를 보고선 쿄요로 오빠 옆에 혈기가 한 명 더 있어요 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 아이는 위험한 혈기가 아니다 저기 아니니 안심해라 라고 하자 미츠리는 그렇구나 그 아이는 저기 아니구나 라며 수긍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시노부와 함께 왔으면 그녀가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난리를 치고 괜히 서로 감정만 상했을 텐데 미치를 데려오니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는군 이라며 자신의 완벽한 전개에 자아도취가 되었죠. 그때 귀할 때 까마귀가 탄지로와 네이코를 귀할 때 데려오라고 했고 그렇게 나타고 산 임무가 무사히 끝나나 싶었는데 이번 임무에서 거미혈기의 독을 빨리 해독하지 못한 귀할 대원들은 전부 죽음을 맞이했고 그 중에는 제니치도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맞네 제니치가 독에 걸리고 그걸 시노부가 와서 해독해줬어야 했는데 제니치 미안하다 라며 민망해했죠. 그 뒤 귀할 때 본부로 가게 된 종타쿠와 미칠이 그곳에서는 카마도 남매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많은 주들이 네이코를 즉결 처형해야 한다며 눈을 이글거렸는데 종타쿠만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금껏 인간을 해치지 않은 혈기는 억울하게 혈기화된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고 이 아이는 귀할 때운이 오빠를 도와 혈기들과 맞서 싸웠다며 이런 경우는 특별하니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속으로 원래 주합재판에서는 쿄요로가 네이코를 죽이라고 했던 주 중에 한 명이었지만 여기서는 네이코를 옹호해주면서 귀칼 팬들한테 더 멋져 보이겠지? 라며 자아도취가 되었죠. 그때 우베야키 당주가 나와 나 역시 염주할 생각이었다며 네이코가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는 옛 수주인 우로코다키 사건지와 현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보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도 손을 번쩍 들며 나 역시 보증한다 라고 했고 미치리에게 야 너도 라고 눈빛을 보내 미치리 역시 저도 보증할게요 라고 했죠. 그렇게 네이코는 특별 귀할대원으로 임명이 되며 탄지로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우부야키 당주는 쿄요로에게 이번에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많은 승객들이 실종이 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는 임무를 주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무한열차라는 말을 듣자 긴장되면서도 흥분이 되었고 드디어 기다려왔던 때가 왔다며 죽느냐 사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멈춰서느냐의 기로에 섰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의 자신이라면 과연 아카자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무한열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솔직히 아카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라면 피할 때 최강의 전력 중 하나인 교메이와 혈기 퇴치에 특출난 사내미를 데려가면 해결되지만 그렇게 하면 쿄요로라는 캐릭의 매력이 없어지기에 쿄요로의 몸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종타쿠는 자신의 버디로 연주 미치리를 데려갔는데 미치리라면 여자라서 아카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열차 데이트라는 요소를 챙길 수 있으니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에 올라타게 된 종타쿠 쿄요로의 몸으로 열차에 올라서니 감회가 남달랐고 일단 명장면을 하나 재현시키기 위해 잔뜩 쌓은 도시락을 미치리와 허겁지겁 까먹기 시작했고 우마이! 라고 열정적으로 외쳤죠. 마치 종타쿠에게 이 대사는 내가 바로 염주 랭호 큐조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았고 계속해서 우마이! 라고 외치며 미치리에게 미치리 너도 우마이라고 외쳐라 라고 한 뒤 우마이! 라고 함께 외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참 시끄럽게 도시락 먹방을 하고 있던 쿄조로와 미치리 그때 영무원이 다가와 검표를 하려고 했고 종타쿠는 검표를 하고 나면 엠무의 혈기술에 의해 잠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곧바로 그 영무원의 발목을 잡았죠. 영무원은 당황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아무리 현실이 지옥 같고 꿈속이 천국 같을지라도
이미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며 살면 안 돼.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어차피 지옥은 계속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옆에서 당황하며 갑자기 그분에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 녀석은 이 열차에 있는 혈기에게 매수된 녀석이다 라고 했죠. 그의 영모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며 종타쿠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고, 미치리는 전혀 자신은 예상조차 못했는데 쿄요로 오빠는 역시 대단하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정도는 아주 쉽지. 우리가 열차 내부에서 시끄럽게 도시락을 까먹는데도 조용히 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영혼 없이 표를 찍으려고 했잖아. 그렇다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지 라며 그럴듯한 말로 미치리를 현혹했죠. 종타쿠는 그러다가 어디 이제 열차 지붕 위에서 당하고 있을 혁이 녀석이나 찾아볼까? 라며 창문을 통해 지붕 위로 올라갔고, 미치리 역시 따라서 가보니 정말로 하얀 표식이 있는 혈기가 열차 위에서 당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와 이거 또 어떡해? 라며 감탄했고, 종타쿠는 분명 처음에 왔을 때 이 열차 내부를 한 번씩 훑어봤지만 혈기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지붕 위에 숨어 있을 거라는 판단했다 라며 둘러댔고, 미치리는 역시 대단해요 라며 눈을 반짝거렸죠. 종타쿠는 속으로 미안하다, 사실 귀칼 덕후라서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엠무는 빌어먹을 귀할대 녀석들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라고 하며 수면 혈기술을 시전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화염의 업으로 엠무의 손목을 베어버렸고, 네 녀석의 실력 자체는 루이보다 떨어지지 라고 하며 그대로 목까지 베어버렸죠. 하지만 엠무의 세포는 이미 무한열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엠무는 내 목을 베었다고 날 죽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나는 이 열차와 이미 한 몸이 되었다. 크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미치리는 헉 말도 안 돼, 이거 어쩌죠?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여유롭게 맨 앞칸 쪽까지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열차의 맨 앞칸을 그대로 강력한 화염의 참격으로 베어버렸고, 엠무는 어떻게 단번에 내 약점을 찾은 거냐? 라고 어이없어하며 소멸했죠. 종타쿠는 이 정도는 거의 치트키를 쓴 수준이네. 이 임무의 메인은 네 녀석이 아니라서 말이야. 괜히 힘을 빼놓을 필요가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 뒤 탈선한 열차에 의해 다치게 된 승객들을 돌보고 있던 미치리는 종타쿠가 왠지 모르게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 한의 혈기를 잡아냈고, 승객들 중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났는데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쿄요로 오빠답지 않다고 했죠. 종타쿠는 이번만큼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이야 라며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역시나 어떤 비위가 느껴졌고, 무한열차의 히든보스 상해삼 아카자가 걸어왔죠. 종타쿠는 드디어 왔구나, 쿄요로의 원수. 이번만큼은 원작대로 가지 않을 거다 라며 곧바로 일륜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카야는 엄청난 사기를 띄운 녀석 있구나, 어디 한번 실력을 볼까? 라며 곧바로 종타쿠에게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화염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공격을 맞받아쳤죠. 아카야는 내 주먹을 베어버릴 정도의 실력, 내 녀석 화염의 호흡 주로구나 라고 흥미로워했고, 종타쿠는 초반에는 아카자가 본 실력을 제대로 내지 않으니 몸을 푸는 정도로 싸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는 다시 한번 종타쿠에게 뛰어들어 점점 스피드를 올리며 공격을 했고, 종타쿠 역시 그 스피드에 맞게 대응해 싸웠죠. 하지만 종타쿠의 공격에 베인 아카자의 몸은 엄청난 속도로 재생이 되어버렸고, 아카야는 지금껏 만난 검사들 중에 네 녀석이 나를 가장 재밌게 해준다며 그 실력을 여기서 죽여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 혈기화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살짝 고민을 하는 듯 했고, 미치리는 귀할대 주인 쿄요로 오빠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니 당치도 않아요 라고 외쳤죠. 그의 아카자는 넌 빠져있으라 여자. 강한 실력을 지닌 자라면 자신의 강함이 노쇠하는 걸 당연스레 두려워하고 영생을 누리며 실력을 쌓는 걸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자신의 일륜들을 칼집에 쓱 집어넣었고, 그래 좋다, 너의 말대로 혈기가 되겠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역시 네 녀석은 그럴 줄 알았다, 실력만큼 아주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쿄요로의 선택이 충격적이라 그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어버버하고 있었죠. 종타쿠는 아카자에게 어떻게 하면 혈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무장의 피가 담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가 종타쿠에게 피주머니를 건네주며 이걸 마시면 혈기가 될 수 있다, 혈기가 되어 나와 영원토록 실력을 겨뤄보자 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래,
이걸 마시고 나는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다. 는 페이크다 이 자식아. 라며 그대로 발도를 해 아카자의 몸쪽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완전히 두동강이 나지 않았지만 꽤나 깊게 베어버리고 말았죠. 아카야는 너 이 자식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 염조 랭국 효주로가 혈기화될 선택을 할 리가 있겠냐 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자식 꼼수 같은 걸 쓰다니 철저하게 부숴주마 라고 하며 종타쿠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종타쿠는 다시 한번 아카자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죠. 그런데 아카자는 이상하게도 쿄조로에게 베인 부분이 아까부터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그로 인해 체력이 급속도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몸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있던 아카자에게 종타쿠는 그냥 내가 네 녀석을 신체 능력만으로 이기기 위해 준비를 했던 것 같으냐? 이 종타쿠님, 아니 큐로님께서는 꽤나 철두철미한 타입이거든 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예전에 굳이 타마요를 만나 12개월의 피를 모아오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 혈기의 재생력을 늦춘 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려 했던 거였고, 칼집 안에 그 약을 넣은 뒤 혈기가 되는 척하며 칼을 집어넣어 그 약을 묻혀 아카자를 공격한 거였습니다. 아카야는 열이 받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며 파괴를 아침을 시작한 뒤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화염의 호흡으로 맞받치며 치열하게 싸웠지만 역시나 아카자의 실력은 생각보다 더 강한 상태. 원작에서는 아카자가 쿄조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방심한 면도 있고 본 실력을 제대로 내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몸의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자신도 모든 것을 걸고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로 인해 종타쿠 역시 아카자의 공격에 몸 곳곳에 상처가 생겼고 확실히 만만치 않은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종타쿠는 헤어업을 써서 아카자를 상대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헬기들은 몰라도 아카자만큼은 화염의 호흡으로 퇴치를 해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화염의 5위인 연옥을 시연했고, 아카야는 쿄조로에게서 풍겨오는 엄청난 투기에 자신도 그에 맞는 강력한 공격을 해주겠다며 파괴사를 시연했습니다. 그렇게 연옥은 아카자의 파괴사를 뚫고 아카자의 몸을 강하게 베어냈고, 아카야는 자신의 몸을 내주더라도 쿄조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그대로 주먹을 뻗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 주먹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기에 복부를 틀어 아카자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아카야는 이 자식 어떻게 내가 복부를 노릴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라며 예전 코쿠시보와 맞붙었을 때 코쿠시보가 자신의 공격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는 듯 피하는 모습을 보고 좌절했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종타쿠는 코쿠시보와 다르게 아직 내비치는 세계를 완벽하게 쓸 수 없는 상황. 종타쿠는 속으로 내가 극장에서만 무한열차를 4번 봤어 임마. 네가 쿄조로의 복부를 도넛으로 만드는 걸 수없이 봐왔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종타쿠의 눈앞에 갑자기 엄마의 루카의 환상이 나왔고, 아 엄마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며 힘을 끌어올렸는데, 그러자 종타쿠의 이마에 반점이 생겨나며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대로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었죠. 아카야는 목이 베이자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게 되었고, 랭국 쿄조로 나의 패배다. 너는 엄청난 검사이며 동시에 승부사였다. 마지막 싸움을 네 녀석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라고 하며 몸이 소멸해갔습니다. 종타쿠는 그래 원래였으면 네 녀석이 이겼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상대를 잘못 만난 거다 라고 한 뒤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에 미치리가 달려와 종타쿠를 부축했고 혼자서 상현의 혈기를 퇴치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소식은 귀할대에 들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상현의 혈기를 잡아본 적이 없던 귀할대가 상현의 혈기조차 퇴치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사기가 올라가게 되었죠. 한편 무한성에서는 강력한 혈기 아카자가 귀할대 검사에 의해 퇴치당했다는 것에 난리가 났고, 무자는 앞으로 인간을 잡아먹은 것도 좋지만 귀할대 검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카자의 싸움에서 얻은 부상에서 회복한 종타쿠는 나미저택 밖으로 나와봤다가 음주우유 텐겐이 아오이와 홍한루 한 명을 억지로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걸 보게 되었고, 종타쿠는 벌써 육아 에피소드가 시작될 시점이 왔느냐며 내가 대신 가겠다고 열정적으로 소리를 쳤죠. 텐겐은 부상에서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임무를 가했다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활활 타오르는 눈빛으로 혈기를 잡는 일에 이 랭국 쿄조로가 빠질 수 있겠느냐며
위풍당당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펭귄은 역시 랭고쿠 화려한 녀석이구나. 네가 도와준다면 든든하지 라고 했고, 히어로는 미치를 불러내 함께 육아하러 가자고 했죠. 미치리는 오늘 오랜만에 신주로씨가 랭고쿠 도장 출신의 검사들과 연애를 벌인다고 하셨는데 라며 아쉬워했고, 종타쿠는 에이 너 하나 빠진다고 신경쓸 양반이 아니니 괜찮다며 끌고 나왔습니다. 미치리는 맛있는 음식이 라고 글썽거리며 종타쿠를 따라 육아하러 가게 되었고, 그날 밤 랭고쿠 도장에 한 그림자가 저벅저벅 들어가면서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육아 임무에 들어간 종타쿠는 사실상 마음이 편한 상황이었는데 1대1로 아카자를 퇴치했다는 것에 상현유 다키유타로 남매 정도는 아주 쉽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우선 미치리에게 유녀로자 임패 다키가 있는 가게에서 일을 하도록 했고, 자신은 그 가게의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니 유녀가 된 미치리와 꽁냥거리다가 적당한 때에 다키를 퇴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게 종타쿠는 미치리에게 임무 보고를 받는다는 핑계로 유곽을 들락날락거렸고, 미치리와 술을 마시며 이 세계 생활 완전 개꿀이네 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중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그 가게에 있던 와라비 이메와 눈이 마주쳤던 종타쿠. 확실히 실제로 다키의 모습을 보니 개 이쁘긴 하네 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죠. 그때 와라비 이메가 종타쿠에게 다가와 요즘 저희 가게에 자주 와서 많은 돈을 써주시는 분 아니시냐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대접을 해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종타쿠는 미치리의 눈치를 보며 괜히 미치리가 질투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쪽을 쓱 봤는데 미치리는 그저 먹을 것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이 좋아하는 버섯 요리가 나왔다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다키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키는 종타쿠의 눈빛에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고 대화를 통해 한번 떠보려고 했습니다. 다키는 당신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나는 혈기를 잡아주기는 귀달대 검사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했죠. 다키는 그 말에 살짝 놀랐지만 이 남자의 태도를 보니 자신을 혈기로 의심하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판단했고, 조금 데리고 놀다가 죽여버려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키는 이 세계에 혈기라는 게 정말로 있나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섭네요 라고 말했고, 종타쿠는 허허 이 녀석 보게나 라는 생각에 피식 웃으며 술을 마셨죠. 그의 다키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며 그 귀달대라는 것에 흥미가 생긴다고 귀달대에 대한 정보 이것저것을 물어봤고, 종타쿠는 9명의 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장인 당주가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다키는 역시 술이 들어가니 술술 정보가 나온다며 이대로 귀달대 본부의 위치를 알아내며 부장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다며 기뻐했죠. 다키는 부드럽게 조직의 본거지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너네 무한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나도 알려주지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무한성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간은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거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느냐며 너 상윤육 다키잖아 임마 라고 했죠. 다키는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순간 둘 사이에는 엄청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키는 침을 꼴깍 삼킨 뒤 재빠르게 오비를 뻗어 종타쿠를 공격했지만 이미 그 정도는 예상했던 종타쿠라 더 빠르게 칼을 뽑아 화염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빠르다 라고 생각하며 충격과 함께 목이 굴러떨어졌고 너무 허무하게 당했다는 것에 울음을 터뜨렸죠. 종타쿠는 그의 큰 소리로 미치리! 라고 외쳤고 미치리가 종타쿠의 부름에 불이 나게 뛰어왔습니다. 종타쿠는 미치리가 오자마자 다키의 머리를 던지며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했고, 미치리는 다짜고짜 어떤 여자의 목이 날아오자 깍! 이게 뭐예요? 라며 그 머리를 스파이크 때려 바닥에 박아버렸죠. 다키는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라며 고통스러워했고 어서 오빠 규타로가 저 녀석들을 죽여버리길 기다렸습니다. 규타로는 다키의 그림자에 몰래 숨어있다가 기습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는데 어쩐지 자신의 기습을 예상하고 있는 듯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아 기습을 할 수가 없었죠. 종타쿠는 어디서 규타로가 튀어나올 줄 몰라 전방위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어이 언제 나올 거냐 규타로 얼른 나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의 존재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먹었고 기습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자 그림자에서 스르르 나오게 되었죠. 미치리는 또 한 명의 혁이? 라며 긴장했고 종타쿠는 미치리 너는 그 여자 혁이가 목이 붙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자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자신들의 비밀로 상대의 허점을 노려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였는데, 그게 통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실력으로 찍어 놀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규타로는 피해 참격을 마구 뿌리며 종타쿠를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전부 쳐냈고 그대로 빠르게 규타로에게 다가가 엄청난 저력으로 빙겨내버렸습니다. 원자의 큐로도 만약 아카자와 상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규타로와의 1대1 싸움에서 충분히 이겼을 실력을 지닌 주, 더군다나 그 원자의 큐로보다 더욱 강해진 종타쿠 큐로에게 규타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미치는 꼬물꼬물 기어오는 다케의 목을 멀리 걷어차버리며 목의 재생을 어림도 없게 했고 쿄요로에게 힘내라며 응원했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의 최대의 기술을 시연해 쿄요로에게 날렸고, 종타쿠는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해 그대로 부딪히게 되었죠. 그 여파는 그들이 있던 건물 자체가 붕괴할 정도였고, 규타로는 힘에 밀려 공중으로 튕겨나갔는데 종타쿠는 건물의 잔해를 밟고 도약해 다시 한번 화염의 공격으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가 가지고 있던 다키의 목이 붕괴되어가며 비명을 질렀고, 미치리는 그제서야 이 둘이 하나의 혈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들고 있으라고 한 거였구나 라고 엄지척을 했죠. 음주탱기는 쿄요로가 까마귀를 통해 아이들이 갇혀있는 곳을 알려줬기에 그곳에서 아내들을 구출했고, 구하고 나서 보니 이미 상현의 혈기를 잡았다는 것에 역시 랭고쿠라며 엄지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종타쿠는 많은 귀할 대원들이 굉장히 침울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부야시 당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겠다며 염주님을 부르신다고 했죠. 종타쿠는 무슨 일인가 하고 당주를 만났는데, 우부야키 당주는 쿄요로가 임무에 나가 있을 동안에 어떤 혈기가 랭고 도장을 습격했고 그곳에 있던 화염의 호흡을 배운 검사들과 랭고 신주로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말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분명 원작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도대체 어떤 혈기가 그런 짓을 벌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주로가 당한 상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거대한 참교의 배인 상처들이 가져가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PC 상현이 코코시보? 아니 코코시보 같은 건물이 이렇게 직접 움직인다고? 라며 당황했죠. 며칠 전 코코시보는 아카야가 귀할대 검사에게 퇴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꽤나 흥미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아카자는 자신이 인정한 강한 존재, 분명 일반적인 검사들의 실력으로는 아카야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아카자를 이길 수 없는 귀할대 검사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기에 주인공 코코시보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아카야가 쓰러졌다는 얘기는 자신의 흥미를 끌 검사가 나왔다는 얘기, 코코시보 오랜만에 칼부림을 하기 위해 그 검사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했고 그는 바로 화염의 흡주 염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랭고 도장을 찾아갔고 그곳에서는 신나는 연애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검사들은 상현삼의 혈기를 염주님이 잡아냈다며 역시 최강의 검술은 화염의 호흡이라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코시보가 저벅저벅 걸어가 술판을 엎고 최강의 검술이 화염의 호흡이라고? 아주 미개한 녀석들이구나 라고 했죠. 그곳에 있던 검사들은 상현일의 혈기가 들어왔다는 것에 모두 화들짝 놀라 일륜도를 챙겨왔고, 코코시보는 그들을 기습하지 않고 모두가 무장을 하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그렇게 검사 한 명이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코코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단칼에 그 검사를 베어 죽여버렸죠. 많은 검사들은 혈기와 호흡을 쓴다는 것에 경악을 했고, 코코시보는 화염의 호흡이 최강이라면서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지 그러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의 검사들은 코코시보를 포위한 뒤 한 번에 몰아치자며 일제히 화염의 호흡을 써 코코시보를 공격했는데, 코코시보가 단 한 번에 달의 호흡 공격을 하자 전방위적으로 참교에 튀어나가 그 검사들을 베어버렸죠. 소동에 밖으로 나와본 신주로와 샘주로는 그 광경에 경악했고, 신주로는 결코 만만치 않은 혈기라는 것을 보고 샘주로에게 여긴 내가 맡을 터이니 너는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코코시보는 신주로를 보며 네 녀석의 육체는 강인하구나. 네가 바로 염주, 드디어 찾았다 라고 했죠. 신주로는 코코시보의 기기에 압도되는 듯 했지만 자신도 한때는 귀할대 최강의 전략이라고 불렸을 만한 염주 출신이었기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자식이 상현삼의 혈기를 퇴치했으니 아비인 자신이 상인의 혈기를 퇴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주로는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코코시보에게 돌진해 공격했고, 코코시보는
역시나 좋은 움직임이라며 후 공격을 맞받아쳤죠. 코코시보는 일부러 신주로의 검수를 전부 보기 위해 방어만을 했고, 신주로는 이렇게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 끝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발의 차이로 신주로의 공격을 피해내는 코코시보, 확실히 태초의 하야메오 검술보다 비약적인 발전했구나 라며 흥미로워했죠. 신주로는 어떻게 당신이 태초의 하야메오를 알지? 라고 물었고, 코코시보는 나 역시 태초의 달의 호흡 사용자, 태초의 호흡 사용자들과 함께했던 귀할 때 검사였기 때문이지 라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그에 엄청나게 당황하다가 태초의 하야메호보다 지금 내 하야메호흡이 더 강했단 말을 들으니 기쁘군 이라고 하며 하야메호 5위 연옥을 시연했고, 코코시보는 처음 보는 기술 흥미롭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죠. 그렇게 둘의 기술은 부딪히게 되었고, 간발의 차이로 신주로가 코코시보에 베이며 신주로는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하야메호 파괴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내 달의 호흡보다는 역시 수준이 떨어지는 검술이구나 라고 했죠. 신주로는 달의 호흡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예전에 봤던 옛 문건에 쓰여져 있던 태초의 호흡 중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은 두 개의 호흡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고, 이 정도의 강력한 호흡이 그저 전설이 아니라면 혹시 해외 호흡의 존재도 진짜라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주로는 혹시 해외 호흡이란 것도 이 정도로 강력한가? 라고 물었고, 코코시보는 해외 호흡, 그건 내가 인정한 사실상 완벽한 호흡이었지. 하지만 그 호흡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며 지금은 이 달의 호흡만이 완벽한 호흡이다 라고 했죠. 신주로는 그의 나 역시 네 녀석을 만나기 전까지는 달의 호흡이라는 게 과거에만 존재하는 호흡이라는 걸 알았듯이 분명 어디선가에 해외 호흡 역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모든 힘을 짜내 연옥을 시연했고, 코코시보는 오랜만에 즐거웠다 랭고쿠의 후손이여 라며 달의 호흡을 시연해 부딪히며 신주로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그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순간 센주로가 포효하며 뛰어왔고, 코코시보는 그런 센주로를 달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그런데 어째선지 방금 센주로의 움직임은 화염의 호흡 동작이 아닌 뭔가 낯익기도 하면서 꽤나 어설픈 동작, 마치 해호흡 동작과 엇비슷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센주로는 죽어가면서 네 녀석은 분명 우리 형님께서 꼭 퇴치할 것이다 라고 했고, 코코시보는 형? 한 명이 더 있었던가? 그래봤자 화염의 호흡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떠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자신의 가족, 심지어 원작에서는 죽지 않았던 신주로와 센주로가 죽었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코코시보를 꼭 죽여버리라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가족을 죽인 코코시보를 잡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는데, 사실상 코코시보는 원작에서 무한성에서 첫 등장하기에 그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원작처럼 무한성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걸 알았죠. 종타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다음 에피소드는 대장장의 말편이라는 걸 알았고, 우베키당주에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대장장의 말에서 쉬고 있다고 말을 해 그곳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치루 역시 쿄요를 위로하겠다며 휴가에 동참하게 되었고, 종타쿠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일어서는 안 된다며 완벽한 승리를 다짐했죠. 이튿날 탄지로와 네리쿠, 무이치로 역시 대장경의 마을에 오게 되었고, 종타쿠는 지금이 바로 상현이 들이닥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현의 교쿠와 상현 한텐구는 코코시보가 염주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분발해야겠다며 탐색 중 대장장의 말을 찾게 되었죠. 상현이 자신들이 귀할 때 검사들을 사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야말로 압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교코는 대장장이들이 모여있는 대장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한텐구는 집안에 있는 이들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야심한 밤에 한텐구는 귀기를 최대한 숨긴 채 검사들이 모여있는 듯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칼날이 내려와 목을 베어버렸죠. 한텐구는 어떻게 내가 여기로 들어올 것을 알았지? 라며 당황했는데, 종타쿠는 씩 웃으며 만화를 많이 보다 보면 알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한텐구는 곧바로 본식으로 나눠져서 종타쿠에게 대응을 했지만, 종타쿠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한텐구의 몸을 베어버리며 당장 부장과 코코시보 녀석에게 전달하고, 염주는 살아있고 또한 우리 쪽에서 데리고 있는 혈귀인 네이코는 이미 태양을 극복한 몸이라고 했죠. 멀리서 큰 바위 틈에 숨어있던 한텐구의 본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놀라며 그 사실을 부장에게 텔레파시를 통해 알리게 되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탄지로의 히노카미카오라 나라와 한텐구 본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탄지로에게 미리 어떤 혈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곧바로 뛰어난 후각으로 숨어있는 혈기를 발견해 죽이라고 했죠. 또한 무이치로 역시 상해노 교코와 한참 싸우고 있었는데 수옥발에 갇히는 등 꽤나 고전하긴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각성해 교코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종타쿠는 이것으로 혈기들과의 최종 결전을 위한 미끼를 무자에게 던진 셈이 되었고, 무자는 네지코의 태양 극복이라는 그 미끼를 물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무자는 혈기들이 드디어 찾아낸 무비야키 저택 앞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귀찮게 만들었던 귀할대의 당조를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무자는 무비야키 저택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는 무비야키 당주를 보게 되었고, 귀할대 수장이라는 자의 저택을 지키는 자도 없이 이렇게 무방비로 있어도 되는 거냐고 비아냥거렸죠. 무비야키 당주는 어차피 나는 병들어 곧 죽을 몸, 이런 데에다가 병력을 쓰는 건 낭비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너 따위 약해 빠진 것이 수장이라는 것에 참 어이가 없다며 네이코라는 혈기는 어디에다가 숨겨뒀냐고 물었죠. 무비야키 당주는 니녀 혈기 노릴 거 알고 며칠 전에 그 혈기의 목을 베어 소멸시켰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무자는 그 말에 흥분해서 그런 개념 없는 짓을 했냐며 촉수를 꺼내 무비야키 당주 몸을 찔러버렸습니다. 그에 무비야키 당주는 크크, 오늘로써 니 녀석은 끝이다. 내가 니 녀석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니 랭고쿠 고맙구나 라고 하며 자폭을 했죠. 무비야키 당주의 집에는 수많은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비야키 당주의 몸에 위해가 가해지면 자동으로 터지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무자는 엄청난 폭발에 휘말렸지만 이 정도로 내가 죽을 줄 아느냐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폭약의 파편에는 수많은 일륜도 재질의 철이 모여 있었고, 그 조각들이 무자의 몸에 박히자 재생이 쉽게 되지 않았죠. 더군다나 순간 타마요가 튀어나와 무자의 몸에 자신이 만든 모든 너프약을 집어넣었고, 무자는 소용없는 짓을 한다며 타마요를 박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귀할대주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약해진 무자에게 각자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는데, 무자는 나킴에 무한성 안으로 들여라 라고 외쳤죠. 무잔 역시 이 정도의 함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킴의 공간분리 능력이 있기에 오히려 귀할대주들을 모두 무한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는 크크 멍청한 것들, 이 녀석들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너네들을 잡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째선지 주들의 공격이 무자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나킴의 혈기술이 발동이 되지 않았죠. 무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킴에 라고 외쳤는데, 나킴에는 어째선지 제 혈기술이 그곳에서 시전이 되지 않는다며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원작을 생각해볼 때 무잔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무비야키 저택 자폭 사건에서 무잔을 너무 아쉽게 놓쳤기에 그 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무잔을 생각보다 쉽게 잡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렸죠. 우선 종타쿠는 무비야키 당주에게 일부러 무잔에게 위치를 노출당한 후 자폭을 해주실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고, 무비야키 당주는 누구보다 무잔을 죽이고 싶어 했기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또한 타마요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무잔을 죽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 입장이니 그녀에게도 여러 약을 준비해 무잔에게 넣으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원작과 같았지만 달라진 점이라고는 저택 근처의 자인판주들, 원작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도착을 하지만 이번에는 무잔이 제대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일 때 곧바로 타격을 입히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시로의 결기였습니다. 나키메가 무잔을 무한성으로 불러들여버리면 일이 복잡하게 되고 많은 혈기들과 싸워야 되니 나키메의 혈기술이 닿지 않도록 주변의 결계를 만들어놨던 거였죠. 무잔 입장에서는 타마요가 귀할대와 손을 잡고 있는 걸 알 수 없었기에 이런 결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종타쿠의 계략대로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들은 크게 약체화된 무잔의 혼신의 힘을 다해 베어내기 시작했고, 원작에서는 자폭을 당한 후에 무한성에 들어가 귀할대 검사들을 잡아먹어 힘을 보충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었기에 그대로 무력하게 당하게 되었죠. 무잔의 조각난 몸을 등꽃독을 묻혀놓은 쇠사슬로 전부 묶어 하나로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대로 해가 뜰 때까지 버티면 무잔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잔은 모든 혈기들에게 당장 나를 구하러 오라고 소리쳤고, 무한성에 있던 혈기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리를 긁적였죠.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바로 상현이 도우마. 지금까지는 무잔님을 존경하고
그와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리도 쉽게 기살대 영역들을 상대로 당했다는 것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매번 기살대를 괴멸시키지 못했다며 혈기들을 불러 들들 볶아내던 무잔이 자신은 단 한 명의 주도 죽이지 못했음에 혈기들의 민심이 바닥으로 추락을 했죠. 도우마는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만생을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이나 쓰겠다며 무한성에서 나가버렸고, 수많은 혈기들도 그 모습에 자신도 그냥 조용히 지금처럼 숨어 지내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다만 상해의 코쿠시보만이 그대로 귀살대 본부 쪽으로 출격했고, 그 코쿠시보 앞에는 종타쿠가 있었죠. 코쿠시보는 종타쿠를 보자마자 네 녀석의 그 외모, 네가 바로 그 염주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네 녀석 감히 신주로와 센주를 죽여?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며 곧바로 화염의 호흡을 전했죠. 코쿠시보는 이미 화염의 호흡은 전부 다 파악했다. 그걸로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화염의 호흡으로 코쿠시보를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맞부딪혀내 힘으로 밀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이제 화염의 호흡은 시시하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화염의 호흡에서 해의 호흡으로 동작을 바꿔 공격해 코쿠시보의 몸쪽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해의 호흡 동작이 염주에게서 나올 줄 예상치 못했기에 그대로 당했고, 네가 어떻게 그 호흡을 알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죠. 종타쿠는 해의 호흡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검술은 그 달의 호흡뿐이라며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종타쿠의 이마에는 반점이 드러나 있었고 강력한 힘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달의 호흡과 해의 호흡의 엄청난 공방전이 펼쳐졌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 종타쿠의 공격을 다 예측해보려고 했지만 종타쿠 역시 내비치는 세계에 동달한 상태였기에 상황은 엇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종타쿠는 아카자와 상대했을 때처럼 타머의 약을 발라놨기에 한번 종타쿠의 베인 상처는 코쿠시보의 재생력을 막았죠. 코쿠시보는 확실히 네 녀석의 그 실력이라면 아카자를 충분히 이겼을만 하다고, 어린 나이임에도 이 정도의 실력을 쌓은 거면 소위 말해 천재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수백 년간 검술만을 위해 살아온 혈기, 또한 체력 자체도 쿄조의 몸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상태였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밀리는 쪽은 종타쿠였죠. 종타쿠는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괜히 복수랍시고 1대1로 코쿠시보를 상대한 거 아니냐고, 아무리 쿄조의 몸을 단련시켰다고는 하더라도 애초에 한계점이 있는 인간의 몸, 원작에서 해의 호흡을 모두 깨우친 탄지로도 압도적인 실력을 뿜어내지 못한 것을 보면 해의 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사기적인 검술은 아니고 그저 요리치가 강했던 것이라는 걸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지금의 내비신 세계와 해의 호흡, 반점, 그리고 타머의 약을 가진 쿄조라고 해도 암주 교메이보다 살짝 더 강한 수준일 텐데, 원작의 코쿠시보는 그 교메이와 사니미, 게냐, 무이치로까지 해서 온갖 방법으로 겨우 해치웠던 상대, 역시 이 몸으로 1대1은 무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코쿠시보는 이 정도로 완성된 검사의 싸움은 너무나도 즐겁다며, 특히나 해의 호흡을 이렇게까지 쓴 상대이니 내 모든 것을 걸고 이기겠다며 승부욕을 더욱 타오르게 했습니다. 원작에서 다른 검사들과 싸웠던 것과는 다르게 코쿠시보는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요리치의 검술인 해의 호흡을 깨부신 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의 의미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더욱 버프를 줘버린 상태였죠. 종타쿠는 젠장 이것까지 계산하지 못했다 라며 절망감이 들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모든 기기를 끄집어내 엄청난 규모의 달의 호흡 검술로 돌진해왔습니다. 종타쿠 역시 해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맞받아쳤지만 코쿠시보의 칼이 종타쿠의 복부에 그대로 꽂혔고 입에서 피를 토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엄청난 고통에 정신까지 혼미해졌는데 갑자기 옆쪽을 보니 쿄조로 죽음의 클리셰인 루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엄마 안돼 오지마세요 라고 했지만 루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어왔고, 지금까지 정말 잘해줬다. 네 덕분에 무장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뒤는 다른 기할대 검사들에게 맡기렴 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으악 안돼 이러면 나만 죽는 배드엔딩이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눈앞이 흐려지며 유유히 칼을 자신의 허리춤에 넣는 코쿠시보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해의 호흡을 완벽하게 쓰는 검사를 이겼다는 것에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에서 해소되게 되었고, 무장도 패배한 지금 어차피 자신이 최강의 존재가 될 테니 굳이 귀할대와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귀할대는 쿄조의 뛰어난 측량 덕분에
부자를 잡아냈다며 쿄조로를 귀할 때의 영웅이라고 칭했고 쿄조로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그토록 종타쿠가 꼬시려고 했던 연주 미치리는 쿄조로의 장례식에서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위로해주다가 눈이 맞게 되었고 둘은 해피엔딩을 맞게 되었죠. 그 모습까지 영혼이 되어 지켜본 종타쿠는 눈물을 흘리며 영웅 싫어, 희생 싫어, 내 해피엔딩 돌려줘 라고 포효를 했고 베개에 눈물이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타쿠 쿄조로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개를 바꾸어 부자를 먼저 처치하고 마지막 끝판왕으로 코쿠시보를 배열해봤어요. 항상 주인공이 이기면 진부하기에 이번에는 쉽게 승리를 가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은 종타쿠의 패배로 끝을 맺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연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두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